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 CA 레벨 1에 리딩 8.1부터 시작되는 챕터 2개 있는데 Additional Strategy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dditional Strategy는 그 내용이 펀드 오브 펀드, 재간접 펀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quity Linked Security, 그러니까 주식하고 연계돼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에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그게 따라서 주식 그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좀 독특하게 설계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류의 상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개예요. 페이지 177페이지 봅시다. 자, 177페이지 리딩 8.1의 펀드 오브 펀드, 재간접 펀드죠.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거기 보니까 펀드 오브 펀드 오버뷰에서 먼저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에 Functions of Fund of Fund Management. 자, 이게 이 펀드 오브 펀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 투자자들한테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시게 되면 Strategy and Manager Selection. 사실 그 CIA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헤지 펀드들의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투자 전략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전략이 좀 좋은 전략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고, 더불어서 어떤 특정한 전략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매크로 전략을 쓰고 있는 그런 헤지 펀드라고 합시다. 근데 글로벌 매크로 전략이 괜찮은데 되게 좋은 전략이긴 한데 이게 또 펀드 매니저에 따라서 실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전략이 좋은 전략이고 지금 상황에 맞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는 어떤 펀드가 잘하는 건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펀드 오브 펀드는 재간접 펀드니까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게 되면 이 재간접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가 펀드를 갖다가 선택할 거란 말이죠. 그 펀드를 선택한다는 것은 전략과 매니저를 선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능을 대신 해주는 거죠. 펀드가. 자, 그래서 내용에 보니까 Managers of Fund of Fund are responsible for selecting the strategy of fund of fund and selecting the constituent fund to include in the FOF. 재간접 펀드에 어떤 펀드를 담을까요를 갖다가 선택을 하는 거는 그 펀드 오브 펀드 매니저가 그 일을 해줍니다. 전문가가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these managers may have access to funds that are otherwise close to new investment. 새로운 일반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거나 또는 다른 일반 기관 투자자가 프라이빗하게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이미 막혔어요. 이런 것도 재간접 펀드 투자자는, 재간접 펀드 매니저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비중을 결정하는 거. 재간접 펀드는 어차피 펀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펀드에다가 각각 얼마씩 비중을 주는 게 가장 최적의 모양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그 매니저가 다 결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모니터링. 일반 투자자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필요가 없죠. 재간접 펀드 매니저가 그 일들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portfolio managers monitor the ongoing performance of a constituent fund to ensure that risk and return goals are accomplished.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목적했던 것처럼 리턴이 제대로 나오고 리스크는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 내에서 다 통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재간접 펀드가 다 그런 걸 해줘요. 듀 딜리전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보면은 실사와 관련해서 이 펀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좋을까요? 아닐까요? 뭐 이런 거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오퍼레이셔널 듀 딜리전스를 해야 돼요. 실제로 가서 이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듀 딜리전스 실사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가서 실사해봤자 뭘 알겠습니까? 중고차 시장에 중고차 사러 갈 때에 그냥 일반인이 가가지고 중고차 사게 되면 바가지 쓰거나 호갱되기 쉽죠. 그때 이제 전문가가 가게 되면 좋고 나쁨을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듀 딜리전스 실사인데. So operational due diligence is a process of evaluating the constituent fund internal control, policies, procedures, and ongoing actions. 이런 것 전부 다 실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문성을 우리는 없지만 펀드 오브 펀드 매니저가 그 일들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서 benefit 봅시다. Benefits of investing in fund of fund. 좋은 점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 펀드 오브 펀드는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잖아요. 간접 펀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다이버시피케이션, 분산할 수 있다. 이 펀드 오브 펀드라는 배스킷 안에 여러 펀드를 담을 수 있으니까 분산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반복해서. 그 다음에 accessibility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이버시피케이션 이런 거요.
Some investors lack the necessary expertise or size to properly diversify portfolio fund. Using FOF manager provide access to instant diversification in this alternative asset category. 한 번에 있잖아요. 바로 분산 효과가 딱 나오죠. 재간제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그래서 되게 좋은 점은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절히 분산을 하려고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한 군데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한 펀드에 투자할, 하나의 그냥 해치 펀드에 투자할 금액으로 재간제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순식간에 동시에 다 분산 투자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펀드가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죠. Accessibility에서 the median minimum investment for hedge fund universe is 50만 불. 적어도 최소한 청약금이 50만 불은 있어야 되는데 this fact makes diversification problematic for investors who are not allocating significant resource. 그러니까 돈이 충분히 많이 없는 사람은 분산이라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택하고는 싶은데 그 분산이라는 방법을 택하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재간제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할 수가 있죠. 작은 금액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그 economy of scale하고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Through the FOF model, investors share the cost of conducting due diligence.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사실은 펀드라는 게 조그만 금액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투자해가지고 큰 금액을 만들어서 이걸로 분산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십시일반의 개념이라서 여기도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죠. Information advantage, 정보의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due to their size, for manager. 재간제 펀드 매니저는 개별 투자자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가 다 이렇게 이 투자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런 펀드에 투자하고 저런 펀드에 투자하고 저런 펀드에 투자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인이요, 어떤 회사에다가 당신네 회사의 재무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내가 투자자인데. 뭐 알려주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당신네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데 한번 정보 알려주세요. 완전히 성격이 엄청 다르죠. 펀드 매니저는 투자 금액 자체가 대규모의 금액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펀드 매니저 개인의 돈은 아니죠.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인데, 어쨌든 그 사이즈가 되게 크다는 이유로 펀드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아주 높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재간제 펀드도 일반적인 그냥 개별 펀드들한테 당신네 펀드의 운용 전략을 알려주세요라든지, 또는 당신네 펀드 이미 이제 모집 마감했다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돈 투자할게. 그러니까 우리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좀 파워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는. 정보의 우위도 당연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퀴디티 유동성이요. 요거 뒤에 가서 뭐 그런 이야기 한번 할 텐데, 리퀴디티 관련해서 most hedge fund have limited liquidity due to lockup period and advance notification requirement. 자, 이게 락업 피어리어드는 환매 금지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은 환매가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안 됩니다. 또는 1년 동안 안 됩니다. 투자하시게 되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락업 피어리어드를 지나서 나중에 환매 요청을 한다. 내가 돈을 찾을 거예요 하더라도 미리 어드밴스 노티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미리 알려야 돼요. 미리. 그래서 알려주고 나면 30일 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드밴스 노티피케이션 피어리어드가 있어요. 락업 피어리어드 더하기, 그 다음에 notification period, 그걸 합쳐야, 그래야만이 그 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내가 돈을 받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제약이 되게 많죠. FOF managers can work around that due to their size and diversification. 근데 이 FOF 매니저는 그런 걸로부터는요,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규모, 큰 규모에 해당되는 돈을 갖다가 모든 투자자 일시에 다 찾겠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투자를 할 때도 보게 되면, 일반 개별 펀드에 투자할 때 보게 되면 각각의 투자하는 펀드가 가지고 있는 락업 피리어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개별 투자자가 환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펀드 매니저는 베스킷 안에 있는 펀드 중에서 락업 피리어드가 지났고 환매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거를 우리가 환매를 해서 투자자한테 돈을 주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자유롭죠. 자, 그 다음에 access to specific consultant manager. Some of the most profitable hedge fund are close to new investor. 이게 좀 잘 나가는 펀드 같은 경우는 새로운 투자 안 받습니다라고 해서 이미 투자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some of our FOF managers already have established relationships with these managers and are therefore not new. 이건 이런 뜻입니다. 자, 펀드가요,
펀드, 뭐 특히나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사모펀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같은 경우는 필요한 어떤 딜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갖다가 이제 투자자로부터 커미트먼트를 받죠. 약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정을 받아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하나 끝났어요. 그러면 그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라고 되게 이제 사이가 뭐 원만하고 좋죠. 이미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딜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딜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보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 투자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약정을 받아서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새로운 투자자는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새롭게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들어오는 건 안 받습니다. 그 관계 형성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같이 내가 했던 그런 투자자들은 이 펀드 운영자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관계가 되게 좋죠. 근데 펀드 오브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펀드 오브 펀드 매니저는 기존에 그 펀드 이미 투자를 했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 오브 펀드 같은 경우는 새로운 투자자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투자자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다가 또 투자할게 이렇게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as such, they may be able to provide access to otherwise inaccessible opportunities.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좀 펀드에 투자해, 헤지 펀드 같은 게 투자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볼까라고 해서 헤지 펀드 문을 두드렸더니 완전히 새로운 얼굴이다. 그래 문 닫아버린다고요. 근데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보니까 전에도 투자하셨던 분이네 하게 되면 그러면 투자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negotiated fee, 그 다음에 regulation, 뭐 currency hedging, 한번 그 밑에 거 쭉 한번 읽어보십니다. 11가지가 베네핏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disadvantage of investing in fund of fund. 이거 그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면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항상 또 나오는 게 그 double layoff fees, 수수료 구조가 이중이다. 뭐 펀드 오브 펀드 매니저는 재간접 펀드 매니저는 자기 베스킷 안에 펀드들을 담을 텐데 이 펀드 각각의 펀드들이 벌써 매니지먼트 피, 인센티브 피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또 재간접 펀드 이 사람도 보게 되면 또 투자자한테 뭘 요구하는 거냐면 매니지먼트 피하고 인센티브 피를 요구합니다. 그럼 투자자는 사실은 수수료 같은 이중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performance fees, not net fees. 이게 performance fee가 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가 네팅이 되지 않는다. 네팅이 안 되죠. 재간접 펀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재간접 펀드 안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를 베스킷 안에 담았어요. 요 베스킷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펀드 오브 펀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요 A가 말이죠. 그 이익을 낸 거죠. net asset value가 증가했습니다. 이익을 뭐 100억 증가했어요. 얘도 100억을 증가했고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익. 그러면 인센티브 줘야죠. 인센티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20%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20억 개별적으로 요 A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이렇게 나간다고 20억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러면 재간접 펀드 입장에서는 20억만큼이요. 일단은 이거는 이미 인센티브비가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80억이 재간접 펀드의 수익이다. 예컨대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100억이다. 얘가 또 마이너스 100억을 까먹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재간접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자기 베스킷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성과가 난 애는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얘는 인센티브 피가 없어요. 어쨌든 인센티브는 모두 40억이 지불이 됩니다. 근데 재간접 펀드 매니저가 이 베스킷 안에 있는 걸 갖다 통틀어서 토탈 기준으로 만약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그러면 빵원이죠. 인센티브가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토탈 기준으로 얘들한테 A, B, C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각각의 독립된 펀드들이다 보니까 독립된 형태로 인센티브 피가 지불이 되고 합쳐가지고서는 우리가 전체가 우리가 한 식구잖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빵원이야? 뭐 딴 데서 이익 나고 손해난 거 이렇게 빵원이야? 인센티브 못 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전체 한 식구니까 인센티브 올해는 없어. A, B, C, D 니들한테 인센티브 하나도 못 가는 거야. 그런 것들은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입니다. 근데 얘는 재간접 펀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재간접 펀드는 이렇게 줘야 된다고요. 네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performance fees are not aggregated between constituent fund. 이거 통합 기준으로 인센티브 피가 나간다 그러지 않고 개별의 펀드 기준으로 인센티브는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텍스는 이거는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게 텍스가 불리하다 또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려운데 요거는 세율에 따라 다 다릅니다. 세율 체계도 다 다르고요. 4번에서 lack of transparency, some fund managers keep the asset allocation secret. 그래서 이것도 뭐 재간제 펀드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재간제 펀드가 A에다가 얼마를 투자하고 B에다 얼마를 투자하고 C, D에다가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그런 비중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 잘 알려주지 않는 게 왜냐하면 재간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선택할까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비중을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누구를 거기다가 또 선택했는지는 본인의 아주 proprietary 뭔가 독점적인 그런 지식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판단에 따라서. 근데 그걸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잘 안 알려준다고요. 그리고 5번에서 exposed to other investors cash flow, 다른 투자자의 캐시 플로우에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재간제 펀드는 투자자는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면 투자자가 투자하는 거를 이게 재간제 펀드에 투자한다고요. 그럼 재간제 펀드 매니저가 여기다가 각각 몇 퍼센트에 투자할까요? 그런 구조예요. 자, 근데 이제 투자자가 한 명이 아니죠. 여러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투자자 A가 있고 투자자 B가 있고 이렇게 여러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런 펀드 구조는 다른 투자자가 돈을 갖다가 환매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펀드 매니저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돈만 투자합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돈이 필요한다라고 하네요. 돈을 뺀다라고 합니다. 전략이 깨지게 됩니다. 자, 그런 위험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lack of control. By the nature of the purpose structure, individual investors surrender the ability to control allocation decision. 당연하죠. 재간제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그 배분이라든지 어떤 걸 선택할 거라든지 또는 언제 돈을 집어넣을 건지는 전부 다 재간제 펀드 매니저가 다 결정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how fund of fund manager add value. 이 재간제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그러면 부가가치를 갖다 좀 만들어내는 겁니까? 사실은 재간제 펀드한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이 펀드에 여기다 비용을 또 지불하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우리가 하질 않고 얘한테 투자하면서 얘한테 비용을 지불한다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뭐하러 얘한테 투자합니까? 자, 그거는 노하우를 갖다가 우리가 노하우를 갖다가 사는 거죠. 사실은 재간제 펀드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Do for managers provide enough value to justify a second layer of fees? 이거 수수료 2번씩이나 내면서 재간제 펀드에 투자할 필요 있나요? 이런 이야기인데요. The real issue is whether for managers add additional X ante alpha. 그래서 이게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재간제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갖다 맡기게 되면 추가적인 초과 수익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보면은 첫 번째에서 이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보면은 strategic allocation 전략적 자산 배분이요.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이게 일반 투자자도 물론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죠. 뭐 어떤 펀드에 얼마 투자하고 어떤 펀드에 얼마 투자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나보다는 그래도 재간제 펀드 매니저가 훨씬 더 전문성이 높으니까 그 자산 배분도 나보다는 훨씬 잘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성과를 결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의 성과는 첫 번째가 asset allocation이 제일 중요해요. 자산 배분 어떻게 했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자산 속에 어떤 종목을 집어넣은 거니, 언제 산 거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차적인 문제고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투자의 성과를 결정할 때. 자, 그래서 strategic allocation에서 assembling a portfolio takes more strategic direction than simply sourcing excellent managers and depositing money with each.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재간접 펀드를 구성한다는 게 보게 되면 재간접 펀드를 운용한다는 게 훨씬 더 있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펀드에다 각각 투자한다 이런 것보다는 재간접 펀드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의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분산 투자할 테니까 이것저것 섞어서 그냥 사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한다 이런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재간접 펀드가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Portfolio managers need to consider the long-term strategic direction of their fund and select the strategic allocation.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That are expected to meet this their risk and return goal.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설정한 리턴이라든지 리스크는 요 범위 내에서 통제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러려고 하게 되면 각각의 펀드에다가 몇 퍼센트 투자하게 되면 가장 최적입니까? 이런 걸 여기서 이제 다 해결해 줍니다. 개인이 하지 않고 다 해주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tactical allocation. 전략적 자산 배분이 롱텀,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tactical allocation은 시장이 좀 바뀌어서 갑자기 그러면 빨리 좀 비중을 조정해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tactical allocation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Tactical allocation is a collection of active strategies focused on short-term profit capture. 단기적으로 이익을 좀 더 많이 내볼까라고 하면은 전략적 자산 배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자산 배분을 조금 바꿔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tactical allocation이에요. 이것도 누가 하는 거냐면 재간접 펀드 매니저가 하는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 그리고 거기서 it is difficult 네 번째 문장 보시면 it is difficult for a portfolio manager to truly be tactical as they invest in a series of concentrated funds that each have their own lock-up period. 그러니까 이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재간접 펀드 매니저도 각각의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각각의 펀드들의 lock-up period가 있어요. 한번 투자하게 되면 돈을 못 빼는 환매 금지 기간이 있다고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빨리 돈 빼서 이쪽에 있는 거 빼가지고 저쪽으로 조금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however, portfolio managers can be tactical when rebalancing, when allocating recent deposit, or when determining which asset to trim, when satisfying redemption request. 그래서 언제 이런 걸 tactical allocation 하는 거냐면 락업 피리어드 기간이 좀 지나서 우리가 리밸런싱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든지 그 다음에 또는 새로운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새로운 투자 자금을 이용해서 비중을 갖다가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니저 셀렉션이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헤지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가 지금 여기 나오는 재간접 펀드인데 이 헤지 펀드에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이 그럼 다 좋은 거냐? 그런 건 아니고 또 이런 전략 저런 전략 여러 전략들이 앞에서 우리 공부했는데 그 헤지 펀드 공부할 때 그러면 어떤 전략이 좋은 수익을 내는 거냐? 그것도 그 전략이 좋은 수익을 낸다. 그러면 그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 펀드 아무한테나 투자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헤지 펀드는 전략보다는 누가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그 매니저를 셀렉션하는 게 중요한데 그 매니저 셀렉션도 헤지 펀드 매니저가 그 포포 매니저가 그런 걸 다 해줍니다. 이런 걸 해주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세컨 레이어 피 또 한 번 나가는 수수료인 거죠, 여기다가. 근데 이 수수료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밸류를 갖다가 좀 높여준다 이런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서 Private Equity Fund of Fund. Private equity fund of fund use a limited partnership structure to invest in other 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에 투자할 거예요. 헤지 펀드가 아니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겁니다. 사모펀드에 투자는 일종의 합자회사인 거죠.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합자회사. 그래서 좀 합자회사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 합자회사도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죠.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인데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면 다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this creates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second layer fee 이 중에 수수료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however the private equity purpose structure can offer cost efficiency relative to in-house program that incur selection, monitoring and management cost.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사모펀드들이 있어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들이 있는데 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를 하기 위한 내부 팀을 하나 가지고 있다. 자체적인 팀을 하나 가지고 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들한테 한번 각각 분산해서 투자해 볼까 이러면 그 팀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들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은 거니, 어떤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니, 그 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리서치 코스트 같은 것들이 들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운영 수수료라든지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비용들이 듭니다. 자, 그런 비용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들에 각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하는 팀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그냥 그 일종의 이것도 재간접 펀드죠. 이런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에서도 보면은 for fund managers may also be able to use their size to negotiate better fee schedule from private equity fund in which they invest. 이게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리미티드 파트너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제너럴 파트너하고 이제 그 수수료와 관련된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와 관련된 니고시에이션 하는 게 그 리미티드 파트너십 어그리먼트의 그 니고시에이션은 수수료가 다 투자자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GP 입장에서는 동일한 수수료를 다 제시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바기닝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투자자가 있다고요. 이 재간접 펀드 이 프라이빗 에퀴티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하는 이런 프라이빗 에퀴티는 돈이 많아요. 여러 투자자로부터 돈을 갖다가 막 많이 받아서 일종의 펀드 오브 펀드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자금의 규모가 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니고시에이션 할 때도 수수료 관련된 니고시에이션 할 때도 보면은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valuable information and control.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 정보라든지 어떤 걸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런 정보, 어떤 프라이빗 에퀴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트워크. 정확히 말하면 인포메이션 네트워크이죠. 정보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의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하는 프라이빗 에퀴티 같은 경우는 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그 딜과 관련해서 뭐 성공의 가능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보다는 훨씬 더 정보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successful investing in private equity market requires a broad network from which to source deals. 딜 소싱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다음 well developed investment judgment, 그리고 판단, 뭐 이거는 이제 그 기술 실력이죠. 잘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 an ability to form a balanced portfolio. 그리고 하나만 배팅해가지고 돈을 잃는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 딜을 갖다 해서 그 좀 밸런스 균형을 맞춰서 위험을 분산하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Given the natural complexity of a private equity fund market, this can be challenging for new private equity investors. 그래서 새롭게 이제 private equity 한번 투자해 볼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렵죠. 이런 능력을 갖춘다는 게. 그래서 private equity for approach help to bridge the gap and serve the educational role for new investors in this space. 그래서 잘 모르면 처음에는 재간접 펀드부터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밑에서 diversification and intermediation에서 이거 뭐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됩니다. In a private equity investment program, it is important to diversify across geographies, GPs, industries, 그리고 stage of investment and vintage. 이게 여러 단계로 뭐 지역도 좀 분산하는 게 좋고 LP도 분산하는 게 좋고 그리고 몇 년도에 시작이 된 거지 그 빈티지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좀 분산하는 게 좋고 그 다양한 분산을 하는 것들은 개인이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어렵다니까요. 일반 투자자가.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매니저가 그런 걸 해주면 그런 거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걸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뭐가 보이냐면 this is a direct result of natural diversification provided by the portfolio structure. 재간접 펀드 구조가 기본적으로 다이버시피케이션 할 수 있게 만드는데 which also serve an intermediation role. 중개 기능을 해줍니다. by pooling resources from smaller investors to access larger deals. 그래서 일종의 그 액면 중개 기능을 해주는 거죠. 은행이 하고 있는 그 금융 중개 기능 중에 은행의 액면 중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액면 중개 기능은 소액의 예금자로부터 돈을 갖다가 받아서 그액의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은행이 하고 있는 액면 중개 기능인데, 이 재간접 펀드가 딱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소액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그액의 딜에다가 자금을 갖다 공급하는 역할을 주로 해줍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면 182페이지에서 Access Selection Skill and Expertise. 자, PE44 approach offers enhanced access to top managers and potential rising stars.
이거 일반 투자자가 하는 것보다는 재간접 펀드가 이 일을 갖다가 해주게 되면 탑 매니저의 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탑 매니저한테 야,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일반 투자자가 가가지고 처음 투자하는 투자 기관이 가서 야, 우리가 니네 투자할 테니까 우리 돈 좀 투자할 수 있게 해다 잘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마감했습니다. 이런데 새로운 뉴페이스니까. 근데 이 재간접 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번 그쪽에 같이 딜을 참여하고 이랬으니까 그때는 재간접 펀드는 그냥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재간접 펀드 매니저는 새로운 고객이 아닌 거야. 이미 여러 번 해본 그런 손발을 맞춰본 그런 데다 보니까 훨씬 더 접근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쉽죠. 자, 그래서 platform managers are well networked in their industry and typically have a connection with the top managers already established. 이미 여러 번 손발을 맞춰봤어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 재간접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시장에 진출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피규어 1에 보시게 되면 key distinction between direct P investment and FOF approach 두 개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별 표현하시고 요거 이미 지금까지 말랐던 걸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요 정리해 놓은 것들은 여러분도 보시면서 꼭 같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 표현하시고요.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investing in P fund of fund 투자하는 건데 재간접 펀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193페이지에서 varying investment objective. 이게 왜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까? 목적이 다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they differ in three key distinction 차이가 있는데 자, 보면은 geographic focus. 재간접 펀드도 이 지역에 우리는 이 지역에 주로 집중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strategic focus 전략도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바이아웃 하는 일종의 기업 매수를 하는 그런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쪽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벤처 캐피탈에 주로 있잖아요, 그죠? 투자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런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다가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략이 딱 보면은 포커싱하는 전략들이 다르니까 그러면 제한테 맞는 그런 펀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포커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적절하게 구분해가지고 어떤 한쪽에 하나의 전략에만 포커싱 한다든지 하나의 지역에만 포커싱 하는 게 아니고 좀 분산해서 위험을 갖다가 다 분산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우리가 운용하는 그런 게 우리는 이제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면은 가장 재간접 펀드의 성격이 제일 맞는데, 보편적인 재간접 펀드의 성격이, 그러면 이런 데서 투자하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컨설팅. 우리는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해요. 하나의 어떤 섹터라든지 하나의 지역이라든지 또는 하나의 전략에 포커싱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세 번째 포트폴리오 포커스되어 있는 그런 펀드에 투자하면 되죠. 재간접 펀드에. 자, 거기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determining the number of underlying fund to include is important because adding too many can reduce the value added from manager selection while only adding very small incremental risk reduction. 이게 이제 최적의 숫자를 정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건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몇 개의 자산으로 구성하는 게 좋은 거니 이게 이제 문제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안 그렇습니다.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자산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물론 위험은 줄이게 돼요. 근데 위험을 줄이는 게 원래 한 개 있다가 하나가 들어와서 줄어드는 위험보다는 100개 있다가 한 개 들어왔을 때 줄어드는 위험이 훨씬 작습니다. 그 위험을 줄여드는 효과는 점점점 줄어요. 포트폴리오에 점점 갖고 들어오게 되면. 반면에 그리고 또 새로운 걸 갖다 갖고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걸 자꾸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게 되면 밸류 에디드 되는 것도 자꾸 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베스트에 담을 거 뭘 담겠습니까? 가장 수익성이 높거나 가장 가치가 높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먼저 베스트에 담을 거예요. 그 다음 거 담고, 그 다음 순위 거 담고, 그 다음 순위 거 담고. 그러니까 새롭게 자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 때마다 좋은 거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순위, 그 다음 순위, 그 다음 순위, 그 다음 순위 가다 보니까 점점점 밸류 에디를 되는 거, 부가치가 있잖아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들어오는 것들은. 물론 걔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위험도 줄긴 하지만 근데 위험이 줄어드는 속도는요, 위험은 크지가 않고 조금 위험 준다고요. 그래서 최적의 숫자가 어느 정도니 이게 이제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연구마다 다 다릅니다. 연구마다. 어떤 연구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면 된다. 어떤 거는 뭐 20개에서 25개 정도면 된다. 어떤 거는 50개 정도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연구마다 다 달라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diversifying with 15 different fund over 3 to 5 vintage years is ideal mi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사람은 연구에 의한 거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빈티지에도 좀 분산하고 몇 년도 이거 설립이 되어서 운용이 시작이 되었지. 야 이거 되게 오래된 거네. 이 펀드는 이거는 최근에 뉴 페이스네. 이것도 좀 구분을 이렇게 해놓고 이 빈티지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이미 5년 전에 설립이 되었다는 거는요. 벌써 그 우리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나 벤처 캐피탈 같은 게 보면 J커브라는 게 있죠. J커브.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시작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최초 한 1, 2년 동안은요 돈이 밑으로 푹 빠져들고 나중에 수익이 나올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빈티지를 분산해 놓게 되면 어떤 거는 이미 수익이 나오는 구조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 막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더 안정화된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티지에도 구분해야 돼요. 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이라든지 전략도 이렇게 좀 분산해야 되고, 그래서 대충 한 15개 정도로 하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달라요. 연구마다 다 다릅니다. 자, 183페이지에서 중간에 primary versus secondary fund of fund, primary fund of fund 또는 primary FOF라는 거는 investment individual private equity deals through primary commitment.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할게. 그래서 여러 사모펀드들이 있어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들이 있는데 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이 되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들에다가 우리가 돈을 좀 가지고 있는데 투자로부터 모은 자금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니네들하고 같이 할게 라고 하는 게 프라이머리 펀드 오브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커미트먼트가 약정이잖아요. 투자 약정. 그래서 이제 막 시작되는 애들 몇 명들한테 우리가 니네들은 투자해 줄게 이런 겁니다. 이게 일종의 보면은 벤처 캐피탈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secondary fund of fund, secondary fund of fund acquire underlying private equity fund on secondary markets. They typically develop portfolio of several hundred PE fund. 이미 시장에서 이제 뭐 운용이 되고 있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입니다. 그 펀드들에 우리가 추가 자금을 투자하게 하는 게 secondary fund of fund예요. 그리고 그게 세 번째 문장에 보면은 a secondary for J curve is often shorter than the individual fee fund. 개별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보다는 J 커브가 훨씬 더 짧습니다. J 커브는 투자 시점부터 시작해서 수익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청산하기까지 그림을 갖다가 현금 흐름의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돈이 많이 투자가 되다가 나중에 회수하면서 점점 가치가 올라갑니다. 들어오는 돈이. 이게 기간이 되게 짧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설립이 돼서 운용이 되고 있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there may be more visibility into the portfolio companies in the underlying PE fund. 그리고 이미 어떤 딜이 이미 시작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갖다가 대부분 투자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거지, 어떤 걸 주로 타겟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더 명확합니다. 프라이머리 딜 하는 것보다는 프라이머리 딜은 돈만 약정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해, 우리가 줄게. 그게 프라이머리 커미트먼트인데 그 프라이머리 커미트먼트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이 언제가 나갈지는 모르고 커미트먼트 콜이 오게 캐피탈 콜이 오게 되면 그때 돈이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에 투자할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블라인드 투자인데 반면에 이제 세컨더리 펀드 오브 펀드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되어 있는 걸 갖다 우리가 중간에 이제 지분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포트폴리오인지 그게 좀 명확하죠.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프로세스 밑에 보시면 The process of building portfolio of a PE fund 보니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페이즈, 탑다운. 이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페이즈는 일단은 프레임워크를 짜는 거예요. 프레임워크를. 어떤 지오그래피에, 빈티지에는 어떻게, 그 다음에 또 그 인더스트리는 어떤 인더스트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비중을 갖다가 좀 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큰 을개 프레임워크 그림을 짜는 게 여기 그 프레임워크를 짜는 게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페이즈예요. Determine how many PE fund to include in a portfolio. 몇 개를 갖다 집어넣을 거며, 그리고 allocate investment across different vintage years to ensure consistent investment. 그리고 빈티지 이어도 보면은, 빈티지에 따라서 J 커브에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가 펀드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프라이머리 커미트먼트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중간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돈 넣을게, 이렇게 이미 슬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끔요, 계속 연속선상으로 투자가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짜는 게 그게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페이즈입니다. 자, 뭐 빈티지도 짜야 되고, 빈티지도 어떤 식으로 비중을 갖다 정할까? 그리고 184페이지 보게 되면 A choice among different exports such as targeted geographic options. 뭐 지역은 어떤 쪽으로 주로 어떤 지역에다가 어떤 비중을 하면 될까? 그 다음에 and categorial options. 그리고 벤처 캐피탈에다가 얼마, 그 다음에 뭐 바이아웃에다 얼마, 그로스 에쿼티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비중만을 쭈르륵 짜놓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페이지고, 그 다음 펀드 셀렉션 페이지는 이제는 그거 다 짜놨잖아요. 비중을 다 짜놨잖아요. 채워 넣어야죠. 실제로 뭐를 어떤 펀드를 채워넣을까, 매니저를 선택하는 단계가 펀드 셀렉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in this phase investors filter fund and GPS on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ric. 기준이 있겠죠. 뭔가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선택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니터링하는 단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84페이지 중간에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investing in private equity fund of fund.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advantage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항상 diversification 항상 먼저 나오죠.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를 해준다. 뭐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 팀 매니저, 재간제 펀드 매니저가 주로 팀이 이루어져 있는데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팀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팀이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Access benefits. 이게 대부분 보게 되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데 보면은 펀드 매니저 대부분의 분야별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언제 가서 당신의 전문성을 갖다 좀 빌려줘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펀드에 투자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lower capital commitment, 뭐 투자 조금 해도 됩니다. 이게 어차피 펀드 구조잖아요. 나는 펀드에 투자자로 하는 거니까 나는 조금만 투자해도 됩니다. 전부 모든 돈을 갖다 다 투자해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펀드 성격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서 key disadvantage, 단점이 있는데 이중에 수수료 든다는 거 어디셔널 해요. 이거 여러 번 나왔고, 그 다음에 GP relationship 봅시다. Part of private equity investors experience is connecting with GP directly.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private equity 투자자들은 보게 되면 private equity 투자, 사모펀드에 내가 투자하고 싶어요. 그럴 때 내가 직접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GP하고 내가 직접적인 릴레이션십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펀드가 되게 잘 되고, 뭐 수익도 계속 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추가적인 딜을 계속 하게 될 텐데, 추가적인 딜에 이미 제가 한번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었으니까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뉴 인베스터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이미 같이 손발을 맞춰 봤으니까. 그런데 그 GP하고 제가 이 재간제 펀드에 딱 투자하는 순간 그 GP하고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저는 그 GP를 몰라요. 누가 아는 거냐면 재간제 펀드 매니저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GP하고 다이렉트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지냐 그런 게 아니라서 나중에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내가 진짜 투자해보고 싶은데, 내가 스스로 투자해보고 싶은데 그때는 알고 있는 GP가 없어요. 재간제 펀드 매니저가 다 했으니까 그런 거라. 자,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GP 릴레이션십에서. Lesser transparency. Through the FOFO structure, investor will not have a transparency on the portfolio companies operated by the underlying PE fund. 직접 내가 그 GP하고 다이렉트리 딜을 같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어떤 딜의 성격이 뭐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아웃 하는 건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거는 재간제 펀드 매니저가 다 알아요. 제가 모르죠. 그 다음에 레고브 리퀴디티, 유동성 문제도 있는데, individual fee fund typically have a fund life of 7 to 10 years. 자, 이게 개별 우리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사모펀드는 투자 호라이즌이 되게 길잖아요. 대부분 보게 되면 기업을 매수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나중에 엑시 빠져나온다.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간이 되게 깁니다. Primary FOF may have a longer life. Primary FOF는 처음부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정을 해서 니네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들이 있는데 얘들이 보니까 다 뭔가 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딜이 필요한 돈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약정을 할게. 나중에 캐피털 콜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해 줄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사실 보게 되면 엔젤 투자자 역할을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primary portfolio may have a longer life because they diversify across vintage years in multiple fund. 자, 이게 여러 펀드들한테 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펀드들한테 투자한 거죠. 3년 전에 시작했는데 펀드 투자한 애도 있고, 1년 전에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이 시작했던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빈티지가 또 다 다르긴 합니다. Secondary portfolio may have a shorter life because their holdings are already passed in the initial vintage. 이건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Primary portfolio하고 secondary portfolio하고 좀 다른 거. 거기서 이 재간제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락값 피어리드가 있고, 그 락값 피어리드를 갖다가 만약에 깨고 있잖아요. 미리 우리가 환매에 따르면, 그러면 조기 수수료 같은 환매 수수료 페널티가 물려져 있죠. 리뎀션 페널티가 있고요. 그리고 환매할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헤지 펀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재간제 펀드도 마찬가지고,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조금의 제약이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헤지 펀드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이 사모펀드는 기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유동성이 그냥 꽉 잠긴다는 거는 투자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들어가야 될 그런 디스어드밴티지입니다. 185페이지에서 Factors Driving the Fee Profit Market에서 이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또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인데, Easy Access to Fee Strategies. The purpose structure is a great way to new investor, 투자자들한테, 새로운 투자자한테는 우리가 사모펀드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들한테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은, 그러면 좀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vailability for smaller PE program, 사모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별로 그렇게 돈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는 이런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산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죠. 작은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complement to an existing PE program.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어떤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있어요. 예컨대 바이오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요. 근데 다른 펀드에도 좀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데, 우리는 바이오 펀드에는 조금 알지만 나머지는 잘 몰라. 이럴 때는요, 이런 재간제 펀드에 또 투자하면 됩니다. Increasing complexity of PE due diligence. 그리고 점점점 사모펀드에 대한 듀 딜리전스가 점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 점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하지 않고 뭔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모펀드가 있어요. 사모펀드를 갖다 실사하는 전문 사모펀드가 있으면 그 사모펀드한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당신들이 좀 듀 딜리전스 다 해주고 포트폴리오 다 짜주고 그리고 운용도 해주세요. 이러는 게 훨씬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편리하죠. 물론 이중에 수수료 구조가 있겠습니다만. 자, 185페이지까지가 했고요. 다음 시간에 18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